D5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엑서사이즈 11번이 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1번에 대한 내용은 CFC 로직을 활용하여 계정기 전면창에 부하 방향을 표시하거나 또는 SF6 로스라는 인풋 접점을 받았을 때 LCD 창에 상태값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그널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펑션 그룹과 싱글 포인트인 PF 방향과 SF6 로스라는 싱글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포메이션 로팅을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펑션 그룹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 1, 서킷 브레이커 1, QB1, QC2 또는 제너럴 디바이스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 별도로 펑션 그룹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글로벌 DX5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고 타입의 유저 디파인드 펑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 디파인 펑션 블럭이라는 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끄집어 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시스템 데이터와 RES LED not in 그룹 사이에 내가 좀 전에 만들었던 유저 디파인드 펑션 블럭이라는 그룹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 교재 매뉴얼에 있는 첫 번째가 됩니다. 이 유저 디파인드 펑션 블럭에 대한 이름 명칭을 여기서는 프로세스 시그널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프로세스 시그널이라는 펑션 그룹을 새로 만들고 하이 메뉴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부하 방향과 SF6 로스라는 새로운 싱글 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싱글 포인트는 여기 있는 유저 디파인드 시그널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싱글 포인트 인디케이션 타입 소스는 SPS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프로세스 시그널 폴더 안에 가져오면 SFS가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끄집어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싱글 포인트는 PF 다이렉션이고 두 번째는 SF6 로스라는 거를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고 이 부분은 SF6 로스를 만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뉴얼상의 SF6 로스는 이 인풋 접점 4번에
L로 해서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 로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고, 이 PF 다이렉션은 측정 값을 가지고 방향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에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선 SF6를 인풋 4번에 레치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F6 4번을 보시는 바와 같이 L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은 로직을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 SF6 로스라는 거는 인풋을 활용해서 인식을 하는 거고, PF 다이렉션은 측정 값을 가지고 방향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로직은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Edit New 차트를 눌러줍니다. 매뉴얼 상에 이 로직에 대한 이름이 PF 다이렉션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PF 다이렉션이라고 로직의 이름을 만들어 줬고, 지금 이 로직에 대한 속성은 측정 값을 가지고 로직을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메저먼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OK를 누르면 PF 다이렉션이라는 로직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 상에서 GTR과 LTR이라는 속성에 하나는 P 값을 연결을 시켜줬고, 로우된 LTR 부분에도 똑같이 P 값을 연결을 해줬는데, 매뉴얼상의 IN2는 첫 번째 GTR 부분에는 0.01이고 그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 0.001이 됩니다. 이 말은 P 값이 0.001% 이상 플러스로 했을 때에 GTR이 인식하는 거고, P 값이 마이너스 0.001 이상일 때에는 이 LTR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TR이 인식할 때일 때는 빌드 DPS 부분이 ON으로 인식을 하고, LTR이 활성화될 때는 이 OFF 부분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최종 출력 부분이 프로세스 시그널 PF 다이렉션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고 펑션 차트 CFC 블럭에 컴페어에 GTR과 LTR을 가져오겠습니다. GTR, LTR. 그 다음에 IN2의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INT 값이 0.001 이상, 그리고 GTR, LTR 부분에 IN2는 마이너스 0.001입니다. 그래서 GTR에 IN2를 클릭하신 다음에 밸류 값을 0.001, LTR 부분에 IN2는 마이너스 0.001, 그리고 이 두 개가 빌드
DPS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빌드 DPS는 컨버션에 클릭을 해서 GTR이 인식할 때는 ON으로 가고 인식하고 LTR이 인식할 때는 오프로 가는 걸로 연결한 다음에 GTR과 LTR이 무엇으로 스타트를 시키냐면 매뉴얼 상에도 보시면 측정 값인 P 값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 값을 찾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시그널 부분에 클릭하셔서 라인 1을 클릭하시면 오퍼레이션 밸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아날로그 값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P 값 부분을 P 값이 아니라 P 토탈 부분을 할 거니까 아이온에 링크를 걸어주고 LTR에도 P 값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P 값이 0.001 이상일 때는 GTR이 인식을 하고 마이너스 0.001 때는 0.001 이하일 때는 LTR이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아까 마스킹 아이오에서 만들었던 이 PF 다이렉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만들었던 펑션 그룹은 프로세스 시그널이라는 펑션 그룹을 만들었고 그 안에 싱글 포인트로 PF 다이렉션과 SF6 로스가 있는데 지금 로직은 PF 다이렉션이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은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빌드 DPS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DPS 부분입니다. 속성이. 하지만 제가 PF 다이렉션 부분을 싱글 포인트로 했습니다. DPS 더블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싱글 포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마스킹 아이오에 들어가셔서 싱글 포인트를 지우고 다시 제가 들어가서 더블 포인트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PF 다이렉션을 만들었고 다시 로지 차트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었던 더블 포인트 PF 다이렉션을 연결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DPS를 했을 때 화면상에 부하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디스플레이 페이지에 싱글 라인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하 방향을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은 상단에 보시면 이 크리에이트 on 엘리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창이 나오는데
이 네모 사이즈에 대한 가로창은 매뉴얼상에 10, 그리고 가로가 10, 아니 세로가 10, 가로가 30으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으로 바꾸면 사이즈가 가로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길이를 30으로 하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여주는 속성을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오프 하나만 활성화 되는데, 우리가 부하 방향을 표시할 때 정방향과 역방향 두 개와 중간값 또는 아예 없는 값을 할 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해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 온, 디스트리뷰트, 인터미디에이트 네 개가 활성화된 게 확인할 수 있고, 삼각형 방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상단에 보시면 세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모를 역삼각형을 하려고 그러면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길게 늘리도록 하려 그러면 아이콘을 셀렉트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잡아 늘리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 색깔이 가득 차여져 있는데, 색깔 칠하는 거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필이 있습니다. 필을 누르면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온 부분에는 역삼각형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색깔을 칠하고, 두 부분은 나는 라인을 이용해서 인터미디에이트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림 그린 거를 OK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좀 전에 만든 삼각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로직에서 만들었던 PF 다이렉션을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 링크를 걸어주는 거는 시그널 부분에, 프로세스 시그널 부분에 있는 PF 다이렉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을 끄집어 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가 되면서 녹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로직에서 부하 P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 PF 다이렉션이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 그림에 링크를 걸어줬기 때문에 부하가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서 화면이 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 이게
상태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SF6 로스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값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는 FA6 로스를 끄지고 오면 화면 창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F6 로스라는 게 인풋이 들어오냐 나가냐에 따라서 이 상단에 있는 상태값이 ON이냐 OFF냐 상태값이 변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PF 다이렉션에 대해서 컴파일을 안 했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이 이상이 없이 컴파일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하 방향에 따라서 상태가 바뀔 거나 또는 외부 접점에 의해서 온오프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엑서사이즈 11번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